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인된 맛집. 식당을 시작한 거는 엄마 때부터 해서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손님을 부르는 한결같은 맛. 점심시간만 15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왔죠. 이 집 인기는 다 알아줬는데요. 대통령 후보자 아닌 한국은행 총재님도 오셨다 가셨고 서울의 전자회사 사장님이라든지 전쟁을 치른다는 기분으로 영업을 했으니까 찾아주시니까 늘 감사하죠. 따뜻한 한 끼로 정을 나누는 이웃가게. 코로나19에도 따끈따끈 온기가 계속되도록 응원합니다. 보고 마니아들 사이 유명한 곳. 창원시도 10년 유지 맛집으로 꼽았는데요. 어느 분이 왔다 가셨는지는 모르는데 품절도, 맛, 위생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내 할 일만 했는데 시에서 이 맛집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을 추천해 주셔갖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창원시는 총 16개 항목을 평가해 63곳의 맛집을 선정. 이 중 10년 동안 유지한 17곳에 특별 현판과 상패를 수여했는데요. 창원 마산하면 복국이라지만 이 집은 정숙 씨의 고향 전주식으로 요리합니다. 그래서 보고만큼 중요한 게 바로 미나리. 미나리 향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젊은 분들도 향이 좋다 하고 맛있게 드셔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맛있게 드셔주는 거. 김치 한번 사본 적 없고 전부 국산 재료로 해서 고추도 산지에서 직접 해갖고 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맛이나 음식에서는 제 양심을 걸고 이만큼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재료를 따지면 안 되죠. 오직 맛과 손님 중심입니다. 보고가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너르기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테트로톡신이라는 독성은 1시간 흐르는 물에 담그어 가지고 핏기를 완전히 우러낸 다음에 조리를 하는 그런 경우죠.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보고 손질은 남편 성근 씨가 담당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까치복. 부산 기장에서 생물로 구입하는데요. 보고 맛으로 최고라는 황복에 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만 15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 정도는 완전 전쟁을 치른다는 기분으로 영업을 했으니까. 그 많던 애주가와 미식가는 다 어디로 간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여유가 낯설기만 한데요. 하루에 그 보고 작업하는 게 키로수로 계산하면 한 20kg 정도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한 3분의 2 정도가 감소를 해가지고 한 6, 7kg 정도 하루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요리 하나로 승부하지만 밑반찬도 보고 못지않게 준비합니다. 반찬은 많이 나가지 않고요. 탕이기 때문에 미나리 드시고 하기 때문에 시래기, 멸치, 김치 그리고 가오리 무침으로 매번 똑같습니다. 음식을 그때그때 해서 버리는 게 더 많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준비는 해놔야 되니까 하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매일 버리려면 마음이 아프고 아깝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새 테이블 나가고 난 게 없는 것 같다. 손님은 줄었지만 변함없이 찾아주는 단골들이 든든합니다. 시에서도 인정한 맛집, 유명인들도 제법 왔을 것 같은데요. 여린 국회의원들은 다수 얼마 전에는 서른 국회의원님 오셨다 가시고 홍해 선생님도 오시고 김수희 씨, 혜은이 씨 이런 분들 본 게 기억이 나고. 유명인들이 다녀간 집인데 벽이 한순합니다. 제가 소장하려고까지 있는 부분이지 어떤 행태로 이렇게 보여주기식은 저는 싫습니다. 맛으로 승부를 해야지 누구 오셨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만 없고 그런 집보다는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은 만족해서 가시게 하려고 그걸 노력을 하죠.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고 요리를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요.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음식을 손님들 한 자리에서 맛보실 수 있게 점심 특선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튀김, 껍질, 복불고기, 지리탕 이런 식으로 해서 손님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단품 메뉴가 아닌 모두를 드실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겠지만 이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곧 코로나가 종식될 거니까 저희들도 힘을 내고 다른 소상공인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유지 맛집을 넘어 100년까지 따끈따끈하게 파이팅! I play the street life because there's no place I can go. 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도슨트,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작품들이나 유물들을 설명을 해주는 해설자 같은 거리의 도슨트. 거리에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미술품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품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담을 쉬면 되나. 그림 그리고 조각을 하는 조각가 우징. 저 중국 사람 아닙니다. 임금 위에 맑을 징자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동사무소에 이제 출생신고를 하러 가잖아요. 공무원이 저 아버님 이 징자는 이름에 안 쓰는 한자인데요. 네 아들이가 올리라. 그래서 이제 우징자가 됐대요. 지금 여기는 창원에서 한 2년 반 전에 새로 생긴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1995년부터 건축미술장식품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큰 건물을 짓게 되거나 대단히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그에 준하는 크기나 돈만큼 작품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아주 괜찮은 작품들이 설치가 돼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온 거죠. 88년에 잠실에 있는 올림픽 조각공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국화나 서양화가 새로 집을 사거나 이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막 주고받고 했던, 그런데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조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우리들 가슴도 누가 봐도 말이죠. 근데 말인데 갈기라든지 일종의 뿔 같은 것들이 있어서 판타지에 나오는 말처럼 보이는 건데 딱 봐도 정말 작업 시간이 길었던 작품 같아요. 전체 형태들은 말의 근육과 어떤 바람을 가르는 느낌의 선들이 보이는데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으로 용접을 한 것 같고요. 상부에 이런 은빛 나는 이런 색깔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컬러링을 안 한, 색을 안 칠한 용접들을 엄청 많이 했네요. 보통은 이 작품을 만들 때는요, 흙으로 이 말 형태를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스테인리스 봉들을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휘거든요. 흙 조각의 형태하고 근육의 형태들을 따라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만들 때마다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총 5마리의 말이다. 동선도 길어지니 작품의 성향도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동물의 근육이라든지 골격들을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마 같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은 자유를 상징을 해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빠른 속도로도 가고 또 가족 단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말 군상들이 있다는 거는 패밀리, 가족을 또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나쁘지 않은 주제를 잡으신 것 같고 주변 환경을 잘 조성한 것 같아요. 나지막한 작품에 방해가 안 되는 울타리도 있고 높게 자라는 풀들을 이용을 해서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좋은 손질을 잘 해놓은 상태네요. 나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비는 꽃을 찾아다니는 곤충이고 꿈과 희망을 또 뜻하기도 하죠. 그 주민 주거 공간 내에 나비 형태의 조각이 있다는 것은 편안한 조각으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스테인레스 스틸의 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 같아요. 사람 형태를 띠고 있는 나비의 몸통, 사람의 팔이 날개가 된 듯한, 앞쪽에서 보고 뒤쪽에서 보고 이 각도에서 보는 각도들이 조각이 다 다르게 보이는 게 이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재를 재단을 하고 용접을 한 그런 형태입니다. 홈에 들어가 있는 노란색과 빨간색 같은 경우는 우레탄 페인트로 발려있는 듯 하고요. 여기 아랫단하고 몸통에는 폴리싱 작업, 그러니까 광을 내는 작업을 했고요. 날개 부분은 광난 부분하고 다른 질감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샌드, 모래로 투석을 해서 잔잔한 자국들을 내게 하는 샌드를 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야만 골고루 이렇게 불투명한 형태들이 나타나게 돼요. 불투명한 면과 광택이 나는 면, 이 두 면에 의해서 이 작품에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느냐. 주변의 풍경들의 색이나 형태들을 흡수했다가 다시 내뱉는 높이가 그래도 한 4m 정도는 되니까 이 4m에 줌을 이 정도면 무게가 꽤 나갈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베이스 부분이 콘크리트로 아마 땅속에 한 80cm 정도는 묻혀 있을 거예요. 날개 끝 부분에도 콘크리트가 묻혀가지고 있을 거고 두 군데 힘을 받게 되는데요. 돌이나 나무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형태를 낼 수가 있지만 금속인 경우는 이런 많이 기울어진 형태들도 몇 군데만 역학으로 잡아줄 수 있는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만 있다면 이런 형태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게 금속 조각의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이하게 생긴 풀과 바람을 가르는 듯한 5마리의 말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 보여서 꼭 그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됩니다. 실내에서 보기는 힘든 덩치가 큰 조각들이기 때문에 야간 조명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 뷰가 될 것 같아요.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덤벙 이렇게 했어요. 덤벙. 왜 덤벙을 팠을까? 덤벙이 그저 농사를 못 짓게 해줘요. 물이 꽤 하거든요. 우리 요 동네는 이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인력육성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2005년 1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대 농과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제 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해안가에서 농사를 지을 때 쓰던 웅덩이를 둔벙이라고 하는데요. 이 둔벙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 목록에도 올랐습니다. 둔벙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장 자리에 간단히 보면 물 웅덩이인데 그 물 웅덩이가 실제 이제 목적이 뭐냐고 보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파놓은 물 웅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실제 이제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게 쓸 수 있게 위에 조성해가지고 만든 이제 것이 둔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논, 습지, 생태 이쪽 관련된 전문가분들께서 먼저 이야기가 나와서 한 10년 전부터 고성 둔벙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도에 국가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둔벙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그 가치를 이제 증진하기 위한 그 사업을 받았고 2019년도에 이제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되고 2020년도에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덤벙 아프고 우물을 아프고 이랬는데 이제 학자들이 와서 우리 요 학자들이 와서 이름이 덤벙이라고 부르는 이제 정해서 이제 덤벙으로 지금 맹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그 당시에 덤벙 이렇게 했어요. 덤벙에 갔다 오라. 덤벙에 물포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요즘 요 몇 년 전에 붙어서 둔벙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 이게 표준말이구나. 왜 덤벙을 팠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천수답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배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밭농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조상님들이 물이 좀 기저가 난다든가 한쪽에 이렇게 파거든요. 그럼 거기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물을 고아놨다가 가물때에 그 덤벙에 고인 물을 적은 물을 갖다가 그 포태스로 배농사를 짓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덤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촌이 경시 정리되기 전에 있던 그 둔벙 형태가 고성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 보존이 되다 보니까 그 형태가 4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도 그대로 자리를 잡고 위치를 하고 이제 있으면서 동시에 그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지금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총명록이라고 구상덕 씨가 37년간 기록한 일기에 보면 이제 고성 지역에 샘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한 18세기 저술된 건데 고성 둔벙에 대한 역사성을 인정한 부분에서 중요한 자료로 되어 있고 지금 고성 박물관에 실제 그 자료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업유산이라고 하는 게 뭐 역사성, 뭐 문화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 뭐 자연 생태계 보존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동의라든지 참여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이라는 명칭이 붙다 보니까 이 둔벙을 지정이 됨으로 해서 자기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가할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라든지 설득 작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고 19년도에 제가 이제 발령받아 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2번, 3번 정도 실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다들 이 고성의 둔벙이 어찌 보면 고성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해가지고 그분들 설득도 이루어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국가 중요농림유산 지정이 되었습니다. 뭐 또 유산을 하면 너무 파는데 시장이 없을까? 걱정, 반반 걱정. 마을 해관에서 해를 1차, 2차, 3차, 4차, 그냥 3차까지 이르는가 싶습니다. 예.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또 문화재 향이 들어오면서 저 이장 갈보리배는 안 좋겠나 이런 마음이 꼭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상당히 일을 하고 동의를 했어. 그래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이제 고성에서 나고 농사를 지으시고 이제 사시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농사 지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봐왔던 그냥 써왔던 둔벙이란 게 유산으로 지정되고 되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애착심에다가 이제 그게 이제 가치가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자긍심으로 다들 자리를 잡더라고요. 다들 기뻐하시고 이제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가유산이 지정됨으로 따라서 이 둔벙을 보고 체험할 수 있게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게 둔벙을 저희가 조성을 해보았습니다. 물 일으키는 물자리를 저희가 봐가지고 이 논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장 습하고 물이 많았기 때문에 둔벙을 조성해서 전통적 방식으로 이게 이제 두레박을 이용해 이렇게 퍼든지 아니면 여기 양수기가 있는데 양수기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물을 갖다가 논에 공급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덤벙은 상당히 이제 오래된 덤벙인데 이게 작년에 내가 이 보수를 했어. 보수 이거 이게 덤벙이 작으면서 물이 상당히 나는 덤벙인데 작년에 보수했는데 지금 이 이상 물이 안 고피 또 물이 새 나가고 항상 물이 고여 있으니 이 당에. 최초할 때는 444개였는데 작년 2020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정도 늘어나서 454개가 지금 현재 분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걸 뭐 확정 지어서 뭐 몇 개가 사용되고 안 되고 확인은 못하지만 거의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거의 둔벙이 그대로 다 가치로서 활용을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지금 홈으로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그분들은 이제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금 자기 삶에 대한 묻어있는 이제 농사로서 삶에 대한 그 둔벙이 같이 묻어있는 그거에 대한 애착을 의미를 저한테 더 이제 부여를 해주시다 보니까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조상들이 옛날부터 둔벙을 만들고 서로 품맛이를 해가지고 꽃갱이, 앵이, 삽, 소시랑, 지하수를 뭐 50m, 100m 뚫고 가지고 물이 뻥뻥 올라오는 그런 시대인데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짐으로써 후손들이 알 수 있고 그래도 그런 걸 보존을 함으로써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 다 됐네. 가을이 오기 전에 냉면을 먹어야지. 진주냉면 잘하는 데가 있다 해서. 울리지 않는 도시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이다. 진주냉면 9,000원, 흑백이 11,000원, 비빔도 있네요. 육전도. 여 뽑는 거 좀 구경해도 돼요? 아, 네네. The trees serenade the flowers with their melodies. Oh, see, there beyond the hill, the bright colors of the rainbow.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ooh, the master of my sea. Oh, o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뇌물 맛도 있고 간장 맛도 있고 이게 너무 이뻐서 살짝 끓여가지고 하나 낼 때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4가지 공물을 사용해가지고 한 가지 공물을 더 첨가해서 한 가지 첨가한 게 보리. 보리도 들어가요? 예, 보리가루를 넣었어요. 향을 조금 더 고소한 향을 올리기 위해서 것보다 자연스러운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먹기 편안한 식감. 식초나 겨자 안 넣어서 먹거든요. 진류냉면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넣고 네, 자르지도 않고 적어놨어요. 저런 데다가 손님들도 보시라고. 근데 식초와 겨자를 넣으면 일반 냉면처럼 변해버려요. 모든 식초가 모든 향을 다 죽여버려요. 평양냉면은 시너지가 나지 먹는데 진주냉면은 식초와 시너지가 나지. 듯한 국수가 먹고 싶다. 국수가 먹고 싶다. 집이 둥지가 아닌 상품이 되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계에서 가장 귀족고 빽빽하고 비싼 도시 홍콩. 我做一個例子啊，呢度1 square feet。OK， 咁喺香港咧，就如果喺呢一個區域範圍咧，大概2萬至25000蚊香港幣。咁所以如果一間屋100尺，咁就即係要250萬咯，要好貴。약 3평에 4억 가까이 한다니 하하, 뒷목이 뻐근해진다. 로우덕 씨는 8층 건물 꼭대기층에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다. 하루 6시간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하고 홍콩 달러로 6,000을 벌면 여기서 반 이상 3,200이 매달 집세로 나간다. 係啊，其實係一間嚟噶嘛，即係一間，跟住咧就喺中間就界開，所以叫劏房，就劏開佢咁樣。個水費啊，垃圾費嗰啲咯，嚟計。所以個環境，即係住屋嘅環境，令到其實有啲人嘅關係都唔好啊，即係父母同仔女啊，同埋即係有啲人會。即係同爸爸媽媽關係唔好，就會走咗出去夜晚咁樣咯。 집은 더 가혹해질 수 있다. 건축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황긴헝 씨. 번듯한 직장이 있지만 집을 사기엔 버겁다. 황긴홍 씨가 선택한 최선은 집 하나를 4개로 쪼개놓은 퉁집.其實我
喺度嘅時間好短，有時會好夜先翻嚟沖，有時我沖完涼先翻嚟瞓㗎啦，先翻嚟瞓咁樣。 당연히 요리할 공간도 식탁도 없다. 사온 도시락은 화장실 옆에서 선채 먹는다.洗衫就拎去磅洗咯，咁好似我而家呢個袋咁樣咧，就喺下邊樓下隔離條街嘅啫。咁我就袋好晒一袋，咁樣就一抽出去俾佢洗，就換翻啲翻嚟啦。因為唔乾㗎呢度，如果就算你洗都好啦，我諗2、3日都唔乾嘅，係啊。 희한한 건 한국이나 홍콩이나 집이 좁아질수록 면적당 임대료는 더 높아진다는 사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통로. 자리를 찾지 못한 신발들이 어지럽다. 복도 하나에 10개씩 총 20개의 벽장. 이 중 하나가 그의 집이다. 완전히 쭉 펴실 순 없는 거네요.最長真係唔得㗎咯喎。唔得啦，唔得㗎，最長啦。再高啲又搞唔掂。係啊。 매일 이렇게 목을 세우고 주무시는 거예요?你咁每日瞓覺嗰時候咁樣瞓啊？係啊係啊。呢啲叫床位啦，或者叫籠屋咯。咁亦都有啲記者話佢好似啲棺材房咁嘅。如果好似呢類咁嘅設計嘅床位咧，就其實我哋政府冇數字嘅。咁我哋估計，我諗呢啲都應該都有幾千人住呢啲床位嘅。 그에게 이 집은 월 26만 5천 원.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블랙홀이지만 소유주에게는 26만 5천 원씩 모두 20칸, 월 530만 원을 벌어들이는 화수분이다. 你好，你好，得，可以，繼續，係嗱。 작고 낡은 집들이 모여 점점 큰 집이 되는 집의 피라미드. 1988年入伙，咁嗰陣時咧就賣大概81萬度啦，而家就10倍，即係1100、2萬度啦。 홍콩 중산층 아파트. 20개의 침대칸 임대료가 모이면 이 아파트 임대료를 맞출 수 있다. 呢個係你話租俾人嘅，係咁你嘅單位業主唔住啊？哦，佢住再新啲嘅樓，最新啲嘅樓，係啊，哦咁有好多個單位，係啦，所以係咁嘅。呢個就 invest 咯，香港好多有呢啲 case，有嘅，係啦，好嘛？ 집이 집을 낳는다. 집이 집을 먹어치운다. 保安都好好，周圍環境都舒服啦，買嘢又方便，會所服務都多嘅，有泳池啦，可以打波啊，有啲 function room 咧可以 book 咧，就自己即係租一啲活動咯，可以喺度搞生日會啊。咁不過而家咧喺香港嚟講，可能啲物價啦或者係樓價比較升得快，咁年青人咧，就好似我仔嗰啲咧，佢就好勤力做嘢咧，都唔係咁容易買到樓啦。韓國都一樣啊？韓國都一樣啊？哦，好犀利！我哋有啲朋友去韓國買樓喎。係咩？佢話係啊，有個朋友啊，開始去韓國買樓。以前咧就有啲朋友，即係近呢年咧就去日本啊。咁今年我聽到有朋友話去韓國買樓喎。 전 세계인의 확실한 투자 상품이 된 아파트.
그곳에 여전히 사람이 산다. 아파트를 다시 집으로 돌려놓을 방법은 없을까? 1부 리그 준우승을 거머쥐며 돌풍을 일으켰던 경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시작하는 경남FC. 2부 강등이라는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투혼 경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키워주신 만큼 경남에서 좋은 활약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은 팀장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 고를 때 한 가지만 고르기 어려울 때 정말 많으시죠? 저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메뉴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실속 세트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뉴이고 어떤 맛집인지 제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혼밥러를 위한 나홀로 세트를 비롯해 2명일 경우 한 번에 4가지를 제공하는 실속 만점 세트 메뉴 맛집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이곳에 가성비 뛰어나기로 소문난 오늘의 맛집이 있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중식, 흔한 짜장면이나 짬뽕 대신 일품 요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렴한 가격의 세트 메뉴 덕분입니다. 양 또한 적지 않다고 해요. 이 코스를 다 먹는 데는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들 건데 여기는 거의 10,000원대 금액으로 거의 4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니까 여기는 진짜 제가 메인 디시 시켜 먹는 것처럼 양이 되게 푸짐하게 많아요. 다 못 먹고 간 적도 많아요. 둘이나 셋이 오면 단품 메뉴를 시키고 공통 메뉴로 꼭 시키게 되는 탕수육. 하지만 이곳에선 혼자여도 이 조합이 가능합니다. 바로 나홀로 세트 덕분입니다. 면류를 먹다 보면 좀 든든하게 혼자 먹을 때도 고기가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혼자 오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짬뽕만 먹기에는 좀 아쉬워하셔서 그래서 탕수육하고 같이 구성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일단 짬뽕이 굉장히 김이 모락모락 맛있게 나는데 짬뽕부터 먹어볼까요? 아, 네. 면을 들추니 해산물이 한가득 들어있는 짬뽕, 국물 맛부터 시식해봅니다. 오, 진짜 시원해요. 짬뽕에서 바다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이 바다 향기 어디서 나는 거예요? 비법 확인 들어갑니다. 먼저 갖은 채소와 돼지고기를 불맛을 내가며 볶아주다가 이 집만의 특별 육수와 해산물을 넣어줍니다. 다른 데 짬뽕 전문점도 싱싱한 재료를 쓰겠지만 저희는 이제 냉동이 아닌 냉장에 대한 해산물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물이 더 칼칼하고 시원한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숙주를 살짝 볶아준 다음 짬뽕 위에 올려주면 신선하면서 생기 가득한 짬뽕이 완성되는데요. 빨갛게 물든 면발은 어떤 맛일까요? 숙주의 그 아삭아삭함이 살아가지고 면은 쫄깃쫄깃한데 숙주는 아삭아삭해서 이 짬뽕과 숙주가 정말 잘 어울려요. 다음은 짬뽕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탕수육. 투명하면서 걸쭉한 소스가 듬뿍 입혀져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찹쌀 탕수육이네요. 비주얼을 보고 드셔보실 때 찹쌀 탕수육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찹쌀 탕수육이 아닙니다. 찹쌀은 1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전분과 이 집만의 비밀 병기로 세상 부드러운 식감을 지닌 탕수육. 여기에 새콤달콤 소스까지 곁들여지니 어디서도 접하지 못한 맛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보통 탕수육 여러 개 먹으면 입천장 까지거든요. 그런데 부드럽고 이 소스와의 조화가 굉장히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나홀로 세트에 이어서 2명 이상 모이면 코스 요리에 나올 법한 유린기와 크림새우도 세트 메뉴로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네, 게다가 메뉴 구성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네. 또 양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번 맛을 볼까요? 먼저 우월한 크기의 범상치 않은 생김새의 새우튀김부터 맛을 봅니다. 식감이 너무 바삭하면서 부드럽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새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 지방에서 동통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새우로 해서 따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고 튀겨서 이제 나온 거. 일반 튀김가루 해가지고 한 거랑 네. 식감이 너무 달라요. 너무 섬세한데 바삭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안에 통통한 새우가 딱 기다리고 있네요. 정말 맛있고. 이번엔 소스를 찍어서 먹어봅니다. 소스 찍어 먹으니까 20배 더 맛있어요. 계속되는 맛의 향연, 두 번째 주자는 부드러운 닭튀김, 유린기입니다. 매콤함을 살려줄 고추를 얹어서 입에 넣으면 이 또한 순식간에 입안에서 사라집니다. 그 고추의 매콤함은 좀 깔끔하잖아요. 부드러운 고기, 바삭한 튀김, 그리고 거기에 고추 매콤함, 그리고 여기 채소까지 있어가지고 아삭아삭하고 뭔가 중국에 온 느낌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중국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바비큐 폭립이 등장합니다. 중식집에서 폭립을 판다고요? 네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중식집의 편견을 깨는 반전 메뉴 폭립. 이 집만의 노하우로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씹고 뜯고 맛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먹고 나서는 거기 안 가요. 등갈비가 부드럽고 간이 잘 배어 있어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고기의 두께도 남다릅니다. 와, 진짜 아니 엄청 통통해요. 살이 엄청 많아요. 이게 뼈에 잠깐 붙어있는 그런 얄팍한 얄팍한 고기가 아니에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있는 폭립을 위해서는 삶을 때도 잘 삶아서 탱글탱글함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기름에 튀겨 한층 바삭함을 살린 후 특제 소스로 차별화를 꾀합니다. 네, 이제 맛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손수 소스를 직접 제조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맛과 비주얼 모두 뛰어난 폭립,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적당히 달면서 이 고기와 소스가 너무 잘 어우러져서요. 이 촉촉한 고기의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랑 짬뽕이랑 먹으면 맵단 칼칼하고 시원한 짬뽕 맛과 또 이제 달콤하고 부드러운 고기 맛을 함께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너무 맛있어요. 가장 어려운 고민인 메뉴 선택. 결정을 내린 후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선 안 되겠죠? 모두가 만족하고 승자가 되는 법. 실속 세트 메뉴가 도와드립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중심 부산. 바다 위를 멋지게 누비는 다양한 해양 장비들과 새로운 해양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열정을 쏟아붓는 많은 기업들.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해양 레저 기업들을 찾아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즐기는 다양한 해양 레저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요, 요트부터 시작해서 보트 그리고 특수 선박까지 싹 다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너무 궁금하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보트들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와, 아니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상이 엄청 많아요. 이거 경기보트쇼에서 받은 상이고요. 요거는 백스코에서 하는 해양대전에서 받은 상이고요. 아니 그러면은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뭐 어떤 게 있으세요? 개인 수상 레저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 자율주행 선박까지 네.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딱 맞는 특수 보트들을 개발부터 제조까지 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요. 지금 이게 무슨 보트예요? 아, 이건 드론 전용 지원선입니다.
바다에서는 드론이 뜨고 내리기가 힘드는데 네. 이거는 그 뜨고 내리기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앞에 봤던 보트와 요트랑 뭐 다 달라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인명 구조용 수상 드론입니다. 인명 구조용? 예. 저희가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하면 이 수상 드론이 그 지역을 돌면서 정찰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부위를 탑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전해줘서 그 사람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체 동력으로 그 사람을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바다에 뛰어볼 수 없나요? 예, 뛰어보겠습니다. 뛰어봐도 돼요? 예. 네, 그래서 들고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하늘이 아닌 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수상 드론인데요. 야, 이게 근데 좀 이거 왔다 갔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한번 해보면 안 되나요? 해보셨습니까? 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이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앞섰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운전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벽에 부딪히잖아. 괜찮습니다. 다시 달려. 이대로 쭉 달려 더 넓은 바다에서 수상 드론의 멋진 구조 활동 기대해 봅니다. 안녕! 응원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지? 아니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해양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기 뭐 요트 있는데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 해양대학교 계류장에 이렇게 요트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한국 해양 콘텐츠 개발이란 게 있던데 그게 뭐예요 정확히? 저희 한국해양 콘텐츠 개발은 처음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라고 요트 대여업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런 것들을 요트를 가지고 계신 선주님들한테 모객을 해주는 기업이었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배도 만들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고 지금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교육까지도 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름 시즌이 거의 끝났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즐길 수가 없고 그러면 가을 시즌에는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 SUP랑 요가랑 접목을 해서 SUP 요가도 많이 즐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전해보는 SUP 요가. 먼저 육지에서 몸을 좀 풀어주고 기본 동작들을 배워봅니다. 벌써 힘들어 보이죠? SUP 요가는 바다 한가운데 패들 위에서 요가를 하는 이색 해양 레포츠인데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했던 테이블 포즈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테이블 포즈 가능하시겠어요? 네. 잘하시네요. 아직까지 살만합니다. 코어 근육까지 잡을 수 있는 SUP 요가는 10월 16일까지 주말마다 운영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고요. 영도 마린 어드벤처 파크는 가을 시즌에 SUP 요가뿐만이 아닌 세일 요트까지 한 곳에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세일 요트만의 특징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마스트가 달린 배들을 바람을 이용해서도 달리는 배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람의 힘으로 갈 때 지금 이 세일 요트들은 더 빨리 가거든요. 네, 그럼 바로 세일 요트 한번 타볼까요? 예, 그럼 바로 타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가시죠. 예. 계류장을 떠나자마자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바다 전망.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즐기는 전망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영도에서 즐기는 이 요트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역항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태종대라든지 여기 조도의 해안 절경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도에도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와 주십시오. 다양한 가을 시즌 체험과 매력적인 전망을 즐겨볼 수 있는 영도로 올가을엔 꼭 한번 떠나보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기업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이곳에서는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수중 레포츠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뭔가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데요. 아니 뭐 새로운 해양 레포츠라고 하면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보시나요? 아니 여기서 정말 특별한 해양 레저 장비가 있다고 하던데 저거 뭐예요?
수중 스쿠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해양 수중 모빌리티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 개발하는 회사로서 현재 국내 최초로 수중 스쿠터를 이제 개발해서 곧 이제 상품을 출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속과 밖을 넘나들며 고속 질주가 가능한 새로운 수중 스쿠터인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3개나 있는데 이게 다 수중 스쿠터인가요? 예, 3대 다 수중 스쿠터입니다. 이게 저희의 제품의 약간 변천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손잡이에 대한 부분을 좀 고도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손가락으로만 작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작동법을 달리하고 단점들을 보완하며 새로운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3D 프린터로 뽑아낸 이제 출력물입니다. 이렇게 딱 출시가 됐을 때 좀 대표님만의 바람이 있다면 저희 이제 국내 표준화랑 타이틀을 달고 난 다음에 이제 국외로 가서 이제 국위 선양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중 스쿠터 화이팅! 바닷속을 시원하게 달리는 새로운 해양 레저 장비부터 첨단 기술과 부산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특수 보트들, 그리고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까지 이들이 있어 부산의 해양 레저 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기대해 볼게요. 모두 파이팅!